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 기능사에 주로 쓰이는 세 과목이 뭐죠? 이론, 기기, 설비.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전소 공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론하고 기기가 똑같이 5대5로 중요한데 기기가 어려워서 6대4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수의 비중이나 뭐 내용의 중요성을 따지면 둘 다 5대5예요. 근데 기기가 더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기하학적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3차원으로 되어 있는 걸 책은 2차원적인 평면이잖아요. 네. 그죠? 실제로 전기자들이 이렇게 3차원으로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슬롯을 판 다음에 거기에 복잡한 본선을 감아놨는데 그걸 우리 이해하기 힘들다. 근데 그걸 이제 책을 보고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기가 어려워서 6대4 이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설비는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됐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기기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죠? 알았냐? 자, 기기는 총 5가지로 나눠지는데 직류기 들어봤어요? 예. 또 교육이. 교류기 교육이 좋아요. 유도기 옮기기 발전기 나와 순서를 맞춰줘 주려고 변압기 쌤이 수업하려고 하는 순서예요. 변압기 정류기 이렇게 5가지 변압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전력에 이제 전공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전력에 전공 시험 없어요. 한국전력에 전공 시험 없어요? 작년까지 없었고 올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대졸 공채를 먼저 띄우거든. 보통 그래요. 대졸 먼저 띄우고 고졸 띄우는데 대졸에 없었어요. 대졸에 전공을 시험 보겠다고 3월에 지금 떠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6월에 있을 시험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몰라. 모르죠. 나오면 전공 나오면 해야. 좆되는 거죠. 작살납니다. 그죠? 전공 나오면 이렇게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리고 전공이 없는 시험이 그 한국전력하고 이제 수자원공사가 있어요. 수자원공사랑 한국전력이랑 시험 과목이 비슷해요. 똑같아. 거의 문제 형태도 비슷하고 시험도 전공 없이 그냥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 문제를 많이 뽑아서 공부량이 좀 부족해도 머리만 그날 잘 돌아가고 컨디션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기초 지식을 잘 쌓아놨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채용 인원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수자원공사는 20명 내외로 뽑는데 한국전력은 145명 작년에. 올해는 쌤 생각 한 160명 정도 뽑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뽑는다고 했어요. 한수원은 줄었죠. 한수원은 작년에 전국 전기 기계 합쳐서 한 80명 정도 뽑았었는데 올해는 40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왜냐면 한수원은 2학년 때 마이스터 전형을 하니까 3학년 때 일반 공채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마이스터 전형을 줄인 거 보면 일반 공채는 안 할 것 같고 5대 발전소는 한두 명씩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만약에 한국전력에서 전공을 출제를 한다. 이게 창가 제일 뒤에 학생. 그러면 이 중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론 기기 설비 중 아니, 기기에서 한국전력 한국전력에서 전공 시험 출제를 하겠다. 상업기 아, 훌륭하네. 딴 생각 할 만하네요. 딴 생각 안 했어? 전력. 얘는
변압기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전류를 가정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주로 하는 게 변압이죠. 그러면 승합을 많이 합니까? 감압을 많이 합니까? 가만. 주로 하는 건 떨어뜨리는 일이 많죠. 처음에 발전기에서 22.9kV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765나 3, 4, 5 이렇게 맞추죠. 네. 76만 5천 볼트 정도 만들어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220볼트나 380볼트 정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주기 때문에 전봇대를 거치면서 떨어질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건수비 A 할 때 밑에가 1차가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2차가 밑에. 맞아요? 그러니까 건수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변압기에서? 건수비 30이다. 그러면 30배로 전압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야? 감소시켰다는 얘기야? 왜? 변압을 할 일이 감소시킬 일이 많기 때문에 감소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당초 공식을 만들 때. 그래서 V1이 항상 클 것이다 라고 가정을 많이 한 거죠. V2보다는. 떨어뜨릴 일이 그러니까 V1이 크고 V2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건수비가 3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얘가 100V인데 얘는 3000V 3000V를 100V로 떨어뜨렸다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도 알고 외우면 이게 두 개가 헷갈리거든. V1이 밑인지 V2가 밑인지 헷갈리는데 이유를 알고 외우면 조금 더 잘 알아집니다. 어쨌거나 한국전력은 변압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압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발전소의 시험을 본다. 발전소는 실제로 이제 지금 전기를 도입하고 있죠. 그러면 발전소에서는 이 5가지 중에 뭐를 봐야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 잘 찍어봅시다. 직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한 명? 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쌤이 질문 안 받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만 질문 안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둘이 논쟁이 붙을 수도 있죠. 맞네 안 맞네. 화장실 가서 싸우고 화해 한번 하고 다시 가서 또 싸우고. 미국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논쟁이라는 게 자주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논쟁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웃기죠?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다시 인지하는. 내가 이거 진짜로 알아. 변압기의 건수비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알게 해주는 게 그 메타, 그 위에 있는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많이 해라. 알겠죠? 예. 수업도 이제 토론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얘가 진도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V 가서 토론은 가끔 할 거고 일단 주로 이제 강의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직류기 한 명 나왔고 유도기는 동기기가 많이 나올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압기가 많이 나올 거다. 정유기는 너 변압기야? 야. 동기기 하신 분들 스스로 박수.
동기기 발전소 가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방송 친구들. 발전소에는 동기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동기기는 이제 배우면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삼상 교류를 발전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삼상 전기를 만들어낼 때 동기기를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책에도 잘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쭉 듣다 보면 아 동기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도기는 모터로 많이 써요. 모터. 주로 쓰이는 데가 모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인 거죠.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배워봐야 알죠. 또 직류기는 발전기로도 많이 쓰고 전동기로도 많이 써요.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크기가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전압을 크게 만들어낼 때는 직류기가 나쁩니다. 얘는 중간 사이즈나 소규모 사이즈에 적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용량 모터를 쓸 때는 유도기가 적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큰 사이즈에 적합한 거고 얘는 작은 사이즈에 적합해요. 그런데 발전소라는 거는 전압을 만들어낼 때 소형 발전기도 있는 거 알아요? 네. 가정용 발전기, 공장에서 쓰는 발전기도 있죠. 급할 때. 그런 것들은 소형 발전기인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발전소들은 대형 발전소 아닙니까? 큰 전압을 만들어낼 때는 동기기를 써야 해요. 그래서 발전소 문제에서 내가 동기기를 비중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전기 기능사는 골고루 다 나오죠. 오히려 직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 기능사에는 얘네들보다 직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직류기가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는 이게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발전소 시험을 보는데 전기 기능사 문제만 주구주를 참 풀다 보면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동기기를 많이 공부를 해줘야. 그 발전소는 그 공채 시험 문제를 공개를 안 하죠. 공채 시험 문제를 공개해주는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얘들 발전소 뭐 나무 발전소 공채 시험 족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시험도 없는데 없어요. 그냥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다야. 물어보면 또 잘 몰라. 그때 시를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 그 선생님이 갔다 와서 금방 시험 친 애들도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공채 시험 문제를 공개해주는 회사가 딱 하나 있어. 어디죠? 아시나요?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 찍어봐. 하나 찍어봐. 어딜 것 같아? 한전은 이제 비스무리하게는 자기네들이 공개해주는 건 아니고 문제가 좀 쉽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좀 돌아다니는 편이긴 해요. 그 어디서 완벽하게 공개를 하냐면 공무원, 그러니까 강원도 공무원 시험도 있고 서울시 공무원 시험도 있는데 공무원은 국가사이버고시센터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회원가입 필요 없나?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자료가 나와요. 정답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공무원은 그 자기의 커트라인 점수 왜 떨어졌는지가 다 투명하게 공개해줘요. 남부발전 떨어졌는데 자기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전력 가서 수많은 애들이 떨어졌지만 자기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면접 잘 봤는데 떨어졌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공무원은 정말 투명해요. 자기가 점수 몇 점 차로 점 단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커트라인 공개하고 자기 점수 공개하니까
근데 공무원은 좀 뒤늦게 2학기 후반기에 보니까 3학년 때 조금 그게 좀 단점이고 어쨌거나 좋은 시험입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뒷장에 좀 적을까? 잘 찍히나? 예. 관광도 없어? 수빈이냐 이름이? 맞아? 관광도 없어? 쌤이 이제 프린트의 뒷장을 늘 비워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쌤 해주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 필기하시면 돼요. 앞장에는 이제 정규 수업 내용이 되겠고 뒷장에다 쓸 일이 많아요. 매년 보면 뒷장이 가득합니다. 가끔 뒷장을 침범해가지고 앞장에 넘어올 때도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넘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상식이 풍부해가지고 얘기해주다 보면 앞에 것도 얘기하고 뒤에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요. 자, 우리 봅시다. 거기 1번 문제에 보면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전기를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죠? 터빈. 이렇게. 쉬웁니다. 전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터빈도 괜찮고. 또 자전거에도 전기 만드는 거 있죠? 예.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쇠막대기가 있고 여기에 전선을 감아요. 쇠막대기에 전선 감았어. 그리고 자석을 N극과 S극을 받아놓고 얘를 왔다 갔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막 나와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누가 했죠? 패러데이 할아버지가 했어요. 패러데이 할배가 이걸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발전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초적인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자석을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전기가 막 나온다는 거죠. 왜 나오죠?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자유도 법칙의 이제 근본 현상은 관성입니다. 우리 관성은 이렇게 설명하죠. 중학교 때 배웠죠. 뉴턴의 제3법칙 할 때.
제1법칙이 반상의 법칙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출발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급 출발하면 앞으로 쏠립니까? 뒤로 쏠리죠. 뒤로. 뒤로 가죠. 왜 뒤로 갑니까?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렇죠. 얘는 자기가 있는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얘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다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때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왜? 계속 앞으로 가고 싶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석이 다가오면 얘는 자석이 다가오는 게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자석이 못 다가오게 해야 되겠는데 못 다가오게 오려면 여기를 N극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N극끼리 밀어내니까. 그럼 N극이라는 거는 자속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N극으로 만들었으면 여기 자동으로 S극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자속이 나오게 하려면 이쪽으로 나오게 하려면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야 됩니까? 이쪽으로 흘려야 됩니까? 일로 흘려야 돼요? 일로 흘려야 돼요. 어디로 흘리면 일로 나오나요? 오른. 왼쪽으로 흘릴까요? 오른쪽으로 흘릴까요? 오른쪽. 이쪽? 이걸 어떻게 알죠? 누구의? 앙페르 할아버지 오른나사 법칙으로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말려 올라가는데 이거 가지고 해보면 되겠네. 오른나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전류 방향이고 이걸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얘 이렇게 여기 뒤로 넘어가는 거 말고 앞으로 넘어가는 걸 하면 이렇게 올려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온다 치면 내려올 때 오른나사 이렇게 돌리면 안쪽으로 자석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쪽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쉬우고 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로 나오고 있으면 이쪽 엄지손가락 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자석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석이 전류가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N극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할 때 여기를 플러스로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로 해야 됩니까? 졸지 말고. 졸리면 뒤에가 서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로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로 해야 됩니까?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놈이죠, 지금. 전동기가 아니고 발전기잖아요. 그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류가 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일로 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는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많이 헷갈려요. 얘가 발전기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발전소에서 건전지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로 전류가 나와가지고 얘한테 소모를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인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야. 그리고 얘가 가까이 왔다가 멀어져가. 그러면 반대로 전류를 흘려주면 되는 거죠. S극을 만들어주면 얘가 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로 흘려주면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대로 교번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여기 1번 문제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할 것은 이제 스님하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꼭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세요. 예. 알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를 모른 채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쌤한테 찾아오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시든가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막히면 뒤에는 쓰러집니다. 뒤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1번이고.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올릴 거잖아. 그러면서 또 보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강. 여러분들은 직강을 듣고 있는 거네요. 처음으로. 여러분들 후배는 이제 저 인강을 그냥 보겠죠. 한 번만 찍을 거니까. 작년에는 안 찍었어요. 원래는 찍어야 돼요. 애들이 그냥 고민을 집에서 책을 프린트를 다시 봤는데 이해가 안 된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 놓으면 3학년 형아들도 보겠네요. 가끔 얼굴 나오고 좀 좋지만. 그지 종현아? 예.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아래 그림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찾아.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나침반 하나 그려보시오. 나침반이 이렇게 있고, N극하고 S극이 있고, 여기에 도선을 하나 깔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전류를 흘릴게요. 자, 저 상태에서 나침판이 돌아갈 텐데 어떻게 돌아가죠? 어디로? 시계 방향? 일로.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 여기 1번. 여기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네. 여기 시계 방향이에요, 그죠? 예. 시계 방향은 뭐죠? CW 맞아요? 클락와이즈. CW. 반시계 방향은 CCW인가? 반시계 방향 몰라요? CCW 맞을걸? 아니면 나중에 신고하세요. 자, 1번으로 돌아가겠다.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명 정도. 이야. 여기서 또 합격생이 걸리는구나. 2번으로 돌아가겠다. 한정 갈래들 지금 손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7명이 한정 가는 거예요. 7명. CW예요, CW. 이게 주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 봐요. 자, 이게 앙펠의 오른손 법칙은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좀 됐으면 모르면 병신이죠. 쭉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돌면 안쪽으로 점선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안쪽 선이야.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네.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전류가 생기면, 미안해.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요. 자기장이 생기면 다시 전기장이 생깁니다. 네.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또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무한히가 이걸 뭐라 그러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무한히 반복해서 생기는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됐어요? 전기파와 자기파가 무한히 반복해서 쫙 공간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로 갑니다. 이게 우리 전자기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휴대폰의 주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시고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자석이 오고 있으면 이쪽으로 N을 보내야 될지 이쪽으로 N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죠.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N극에서는 항상 N극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네. S국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쉬울까? 니들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라. 쌤은 쉬울 수도 있어. 볼 때가 많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여기로 나가는 거죠. 여기로 네. 다시 들어오는 거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해야 돼. CW 방향으로 N극 S극이 만들어져야 똑바로 생기죠.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됩니까? 이해했어? 종현이 이해했어? 예. 아, 그럼 다 이해했네. 상우 이해했어? 네. 아, 그러면 전 진짜 다 이해했네. 전교생이 다 이해했네. 여기 민우 없나? 민는 좀 걔마저 이해를 했어야 돼. 자, 여기 2번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아래의 그림에서 도손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금 카메라 여기까지 잡히죠? 예. 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N극, S극, 이거 막대기 하나 더요. 네. 실제로 뭐 D글자 이렇게 만드는데 일단 한 개만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흘릴게요. 이 도선 하나. 자, 저때 저 도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선 없냐? 예. 빗자루 가져갑시다. 빗자루. 일반에서도 빗자루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빗자루 가지고 가냐? 너 N극 해라. 얘 N극이에요. 네. N극은 자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N극에서 요 수빈이한테 쏴요. 딱 해줘. 위아래로 이렇게 딱 하라고. 이렇게 좀 사랑의 화살표잖아. 자, 이렇게 만들었죠? 얘 잡혀? 이게 잡혀야 돼요. 예, 손 잡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N극이고 얘 S극이에요. 네. 어떻게 남자 딱 앉았냐? 일반에는 쟤들밖에 없었는데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약간 밋밋했는데 좋네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얹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전류를 선생님이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전류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선이 막대기 이게 전선이 어떻게 되냐고. 돌아 막 이렇게 떴다. 전선이 어떻게 되죠? 전선이 아, 좋아요. 좋습니다. 전선이 공중에 뜹니다. 이거, 그 공중부양, 자기부상. 얘가 공중에 떠요, 실제로. 이게 신기한 일이죠. 예. 그 신기함을 느끼면서 전기기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죄다 신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날을 이렇게 적어놓은 과목이 전기기기예요. 계속 뭐를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기계 그걸 느끼라고. 느끼기 싫어도 느껴야 돼. 오 씨발 졸라 신기하다. 뭐 일부러. 그렇죠? 소원이 알았냐? 엄청 신기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라고. 이게 왜 공중에 뜨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공중에 뜹니까? 아, FBI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거는 앙페르가 만들어 놓은 거 플레밍은 얻어먹은 거예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앙페르가 거의 다 있어요. 앙페르에 보면 얘가 플레밍 왼손 법칙 필요 없어요. 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네. 흘러가죠. 흘러가면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네. 자기장이 생기는데 보세요.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위쪽은 얘랑 만나서 상쇄되죠. 예. 그리고 아래쪽은 얘랑 더해집니다. 그죠? 네. 여기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고 위쪽은 상쇄돼서 약해져요.
그러면 아래쪽의 자석이 위쪽 자석 들어올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의 원리랑 똑같아요. 공기가 많은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그게 바람이잖아. 똑같이 자석이 많은 곳에서 자석이 적은 곳으로 힘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힘이 F예요. F. 그 힘 F로 뭘 만들어냐면 결국에는 뭐 토크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회전력, 토크. 자, 이 상태로 여기 위쪽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렇게 가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상세. 위쪽은 더해줘. 그래서 상세되는 걸 우리가 감자작용이라고 하고 밑에 더해지는 걸 증자작용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증자된 곳에서 감자작용의 힘을 이렇게 발생시켜서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더 쓰는 거죠. 계속 머리를 써나가기 때문에 가끔씩 두려워지기도 해요. 이제 뭘 더 씁니다. 아, 그래, 좋다. 한 개 했을 땐 그러니까 우리 두 개를 해보자. 두 개를 갖다 놓고, 야, 유상호 너 봐봐. 네가 딱 신체 사이즈가 적합하게 되는데 여기 쪼그리 앉아라. 잘 안 보이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쪼그리 앉으세요. 자, 이 상태로 들어. 아, 여기 잡아줘. 그러자면 힘들걸? 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들어. 어? 아니, 그래.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자, 이 상태로 해서 전류를 똑같이 이쪽으로 흘리고 여기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통해가 돌아오겠죠? 네. 됐습니까?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흘렸어요. 흘리면 아까 똑같이 얘가 여기는 상쇄되고 여기는 증가하니까 얘는 들어올려지는 거죠. 그죠? 맞죠? 예.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가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는 증가하고 아래쪽으로는 상쇄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겠죠? 얘는 내리누르고 얘는 들어올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들었어. 돌아. 알겠어요? 이게 모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돌면 모터예요. 근데 이 상태는 어떻게 돼? 90도 꺾었다. 이 상태는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막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죠? 예? 예. 없잖아. 와서 생각해봐.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는 뭐 들어올리고 내리고 들어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이 상태가 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관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렸어. 관성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다시 내리누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꼬이죠? 예. 꼬이잖아, 손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슬립 링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링을 달아야 꼬임이 방지가 돼요. 알겠어요? 예. 그 슬립 링이라는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립 잘 미끄러지도록 링을 달아주는 거예요. 무슨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전동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전류를 흘려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강제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자석을 막 끊으니까 그 끓는 게 싫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줘요. 그건 뭐죠? 이해 안 돼? 아니.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도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전류를 흘려줬어. 전류를 공급해줬더니 얘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았죠. 네. 이건 전동기죠. 근데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강제로 힘을 줘가지고 돌려버려. 이렇게 강제로 돌리면 여기서 전기가 나와요. 발전기. 이게 발전기예요. 그래서 직류기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류를 넣어주면 전동기가 되고 강제로 힘을 돌리면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 네, 전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내려온 상태에서 앙페르 할아버지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돌려주면 위쪽은 이렇게 돌아가고 아래쪽은 점선으로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기기기 수업 들을 때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색깔의 펜을 준비하세요. 알겠죠? 네. 3차원적인 걸 계속 이 평면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필요해요. 적어도 이 색, 두 가지 색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게 너희들 이해를 돕는 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속이라는 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위, 도선의 위쪽으로 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아래쪽으로 가는 데가 있겠죠? 아까 그렇게 했잖아, 그죠? 네. 3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이 아니에요. 공간에 놓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윗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윗부분은 상세대. 그렇지. 위쪽은 3세. 다시 말하면 감자가 되는 거죠. 자속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좋은가? 아래쪽은 증가하죠. 네. 예. 그 증장. 여기 지금 3번 문제입니다. 네. 오! 오늘 원래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줄어서. 아, 껐어? 아니, 다음 아직 시간에 또 만나요.